문제가 심각합니다. 독일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하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 석탄발전소 노동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그런 상황인데요. 충남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에 석탄발전소가 총 59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36년까지 28개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데 충남에 14개의 발전소가 36년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034년까지 최대 7,935명, 또 폐쇄되는 석탄발전소가 LNG 발전소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4,911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산자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대책이 없는 거죠. 발전소 폐쇄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태안에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수많은 발전 노동자들이 태안을 떠나게 된다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만큼 손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레 한 집 두 집 가게 문을 닫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안은 살기 어려운 도시로 변해갈 것입니다.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입니다. 태안에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아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태안이 고향이기 때문에 평생 태안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또는 20년 후에 태안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 사람도 많이 없고 건물들은 임대라는 글씨를 써붙여진 그런 곳이 태안이라면 아이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발전된 그런 태안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은 멈춰도 우리 삶은 멈출 수 없다 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는 오늘 모였습니다. 충남 노동자 행위는 노동자만의 문제를 알리려고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발전 노동자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기후위기로 제일 먼저 폐쇄되고 자초되는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에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투쟁! 정부는 그동안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탓에 더 이상 정부가 전력산업을 통제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폭등했고 발전 원가는 급등했지만 전기를 올릴 수 없는 한전이 떠안은 적자만 4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민자발전소는 매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민자기업의 시장 참여를 통해 발전소 민영화를 서서히 우회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02년 6%이던 민자발전소의 규모가 23년 42% 7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 진입의 90%는 민간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42%가 민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20년이 지나면 석탄화력 다 폐쇄하고 LNG 발전소 절반 폐쇄하고 나머지 남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70%까지 될 건데 그 70%의 90%를 민간기업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공이 나서서 빠르고 크게 대규모로 공공 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또한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버리지 마라. 모두의 일과 삶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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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노동자의 노동권 소체 없는 총고용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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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네, 충남 행진은 의지 없는 정부에게 우리 문제 해결해라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힘을 아래로부터 조직해서 우리 투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100명, 200명, 300명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시간 지나면서 공감하는 노동자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1000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집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거뜬히 1000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입니다 절대를 위해 남겨둘 투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에 왔습니다. 민생 토론한다고 하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자유구역을 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지역민들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충남은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고 일획성 사업만 하고 있고, 정의로운 전환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노동자나 지역민들은 어디에도 없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태안은 2025년부터 32년까지 1호기에서 6호기까지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장 6,000명의 일자리가 잃어버리고 지역은 소멸해, 그리고 노동자는 생존에 내몰릴 것입니다.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누렸던 편리와 풍요를 기억하며 노동자의 상터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대전 충남 녹색연합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어 첫 발을 떼어준 석탄발전소 노동자 동지들 고맙습니다.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화석연료에 종속된 지역 경제는 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이 주도하고 통제하여 그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제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고 안전하게 지속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핵진흥이라는 폭거와 후퇴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이 그 정의로운 과정입니다. 초고압 송전탑 뽑아내고 태양과 바람의 전기로 만드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자본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 또한 정의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누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끼쳐집니까?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입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몇 년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게실들이 존재합니다. 한 휴게실에는 창문도 환풍기도 냉방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에는 휴게실이 너무 더워서 휴게실 안에서 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폭염 속에서 일하던 마트 노동자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충남의 발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산업 전환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모두 발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가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고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와 지구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임기 내에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겠다. 윤석열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입니다. 석탄 에너지가 안 좋은 거 기업과 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기업과 정부 간의 협약을 의무화하고 발전 에너지 비중에서 석탄을 줄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공약이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110대 공약에도 들어가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에는 새 석탄 발전소가 자리 잡혔습니다. 주민 찬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예외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기만적입니다. 정작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훼손당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삼척 발전소 유치로 떼돈 번 포스코, 석탄 금융으로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는 NH, 미래에셋, 신한, KB 이런 자본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석탄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도록 적극 동조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소로 수렴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전환 대책도 답답합니다. 무조건 핵 발전소를 더 짓는 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탄 발전소는 정부가 탁상에서 환경 지키는 동안 발전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하고 날리는 분진 속에서 일하던 일터입니다. 바로 그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발전소 폐쇄해도 좋다고 기후 정의를 이루자고 하는데 어떻게 탈석탄을 말하면서 이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쏙 빼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허울뿐인 정책과 총선용 공약에 기대서는 고용 승계 보장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찾아야 합니다. 노동자 손으로 산업을 통제해 노동자의 현장 권력을 되찾고 기간산업 국유화, 환경 파괴 기업 국유화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이 반드시 보장되도록 합시다. 앞으로의 기후정의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노동자 동지 여러분입니다. 그 싸움에 저도 다른 학생들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이 환자들 옆에를 보면 의뢰
여성들이 간병을 하고 있고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 노동이 여성들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런 일터에서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후위기는 이러한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훨씬 더 가중시킵니다. 홍수와 가뭄과 이례적인 한파, 혹한 뜨거운 떼약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기존의 질병들이 확산되고 새로운 질병들이 또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는커녕 누군가 다치거나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일상처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도 돌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여성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을 훨씬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정의 수업을 할 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을 바꾸는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학생들은 분리수거를 잘하거나 에코백 쓰기 이런 이야기들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계속 자본주의 체제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급 회의 주제도 학교가 정합니다. 학생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스스로 규칙을 만들라고 합니다. 입시까지 이어진 트랙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학교에서 모두가 불행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체제를 뒤집는 상상을 하는 것은 애초에 저는 불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어야 한다라는 열망은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이 ESG 경영을 하게 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의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는 투쟁을 하는 것이 저는 기후정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9월에 대규모 기후정의 행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기후 파업으로 조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무기인 파업이 이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평일에 결석 시위로 기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업은 단지 하루 파업이 아니라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장기적 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고 파업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과 공간에서 자신이 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합시다. 오늘 이 자리부터 각자의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시작합시다. 기후 파업을 조직합시다. 네, 동지들,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담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연료 펌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5, 6년 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연 부품 사용이 줄어들고 사라질 것인데 내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장은 발맞춰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산업재해로의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5년에서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희망은 바로 정년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망하지 않고 전기 수소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 라인이 깔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 수소차의 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충북에서 왔습니다. 빛나는 금속 노동자 오진실입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것은 바로 재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오송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후재난은 일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참사로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책 마련도 너무 먼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산업전환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고작 기업이 결정하고 나면 뉴스를 통해 아는 정보가 전부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니 마땅히 개입할 방법도 없습니다. 남은 건 산업전환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사라지거나 일터에서 내쫓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산업전환은 그저 노동자를 내쫓는
없는 구조조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후 불평등을 산업전환을 통해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주체로 나서야 그 과정에서 부정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노동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이 그들의 이용 보장으로 생태 파괴로 동원되는 걸 막는 것, 생태 학살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 이제는 자연도 인간도 모두 저들에게 함부로 착취당하지 않겠다는 것, 나는 그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옆 동네 서산에서 기아차 모닝과 레일을 만들고 있는 동해오토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기차로 바뀔 경우에는 기존 완성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일자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만여 명의 부품사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내연기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이 지금 위협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공장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공장입니다. 전기차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산 SK온 같은 경우에는 날로 커지고 있는데 100% 비정규직 공장입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전담하고 있는 충주의 모비스 공장 같은 경우에도 100% 비정규직 공장입니다. 현대트랜시스나 위아와 같은 내연기관차 관련 공장들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터리 공장이나 전도차 관련한 공장들은 대부분 100% 비정규직의 무노조 공장으로 운영이 될 전방입니다. 저희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많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39 노동자 행진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각성하고 더욱더 고민하고 힘차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물, 전기, 가스는 상품이 아니다. 태양도 바람도 상품이 아니다. 태양도 바람도 상품이 아니다. 공공 재생에너지로 발전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우리는 원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우리는 원한다 공공재생에너지. 우리는 원한다 에너지 통제권. 우리는 원한다 에너지 통제권. 우리는 원한다 총고용 보장을. 우리는 원한다 총고용 보장을. 우리는 원한다 평등과 존엄을. 우리는 원한다 평등과 존엄을. 우리는 원한다 주민생존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이제 아산공장에서는 4개 차종 중에 2개 차종이 전기차입니다. 아산공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2030년까지 총 243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2대 중에 1대꼴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ES 경영 운운하듯이 현대차자본은 자신을 친환경기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오래전에 마련되었습니다. 단지 당시에는 돈벌이가 안 돼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차자본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전동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대비 30%에서 50%가량 부품의 수가 줄어들고 엔진이나 변속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생산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음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아직은 숫자가 작지만 조선, 병원, 자동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울산 지역에서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태안
시간이 올 때마다 2018년 12월 10일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김영균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날입니다. 당시 태안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은 태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김영균을 살려내라. 중대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전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정의로운 투쟁에 이 행진에 저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발전 노동자들의 이 대의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미 자본의 삶에 착취당한 이들에게 자본이 만든 전 지구적 위기의 책임마저 떠넘기는 이 부정의한 전환은 또 다른 사회적 재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이 멈추지 않으려면, 우리가 함께 살아남으려면 이 위기의 주범인 거대 자본,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이 정부를 멈추고 바로 우리가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태안에서 시작했습니다. 당진 오늘에서 2차, 3차의 노동자 행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단해지는 연대 시간이 촉박할수록 더 많아지는 작은 손 실망이 깊어갈수록 더 많아지는 발걸음 우리의 행진은 저항 멈출 수 없